세종시가 정부와 함께 택시 일부를 증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증차되는 택시 수는 모두 86대로 그동안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청년아지트 나와유 3호점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의 문화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교인 세종시 금강보행교가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 1,651m 길이로 상부는 보행, 하부는 자전거 전용으로 개설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 착공식이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택시 수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세종시와 정부가 택시를 일부 증차하기로 협의하면서 이런 불편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세종시 택시 현황과 앞으로 택시 수는 얼마나 늘게 되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 3천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약 10년 만인 지난달 현재 38만 1천여 명으로 270%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택시는 282대에서 352대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도시별 택시 한 대가 담당하는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인근 대전이 168명, 천안이 299명인 반면 세종은 1,000명이 넘습니다. 전국 평균인 206명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택시를 늘리고자 했던 세종시의 계획은 정부의 택시 총량제에 막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침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86대 증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택시 증차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증차된 86대 중에서 74대는 개인 택시 면허로, 나머지 12대는 법인 택시 면허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우선 올 상반기에 개인 택시 면허 60대를 허가하고 나머지 개인 택시 14대와 법인 택시 12대는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택시 증차 결정에도 불구하고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택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교인 세종시 금강보행교가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공사에 들어간 지 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원형 모양의 보행교는 총 사업비 1,116억 원을 들여 총 길이 1,651m 길이로 건설됐으며 상부는 보행, 하부는 자전거 전용으로 개설됐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금강보행교 개통으로 금강 남측과 북측의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하나로 연결되고 이동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 착공식이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센터 건립에는 1,59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까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과 2층 규모 클린룸 동이 완공됩니다. 도는 혁신 공정센터와 R&D 사업 등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이 정상 가동하면 경쟁국과의 생산 격차 5년, 기술 격차 3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가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는 천안의 낡은 구태정치와 무사 안일 리더십을 교체하겠다며 천안시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천안의 가치를 제대로 발전시킬 비전과 추진력이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경제 성장 엔진 확충과 천안역사 증개축 및 역사 주변 원도심 재개발, 동남부 지역 고품격 미래형 신도시 개발 등 5대 비전과 4대 혁신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청년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아산시가 올해도 청년들의 문화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힐링 공간인 청년아지트 나와유 3호점 추진을 비롯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배방읍에 문을 연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입니다. 쿠키와 베이커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베이커리 공방부터 영화 시청이 가능한 홈플릭스 공간과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감성 힐링 공간으로 온양 구도심의 1호점에 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에는 3호점이 추진됩니다. 탕정면 지중해 마을에 조성될 예정이며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청년들이 주체가 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문화 여가를 위한 사업도 진행됩니다. 떡 만들기와 보드게임 같은 지식과 취미, 공연, 건강 등 일상에 지친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연중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 상담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진행되며 만 23세에서 25세까지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천안 지역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천안에 전철이 개통된 지 17년 만인데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여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기차나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동안 전철에서 천안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전철 요금과 버스 요금을 별도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가 시행돼 이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학생이라 이제 요금, 대중교통 요금 부담됐는데 집이 멀어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래야 돼서 교통비 많이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철에서 시내버스로 또는 시내버스에서 전철로 환승을 하면 전철 성인 기본 요금인 1,250원을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를 타고 천안역으로 이동해 전철로 서울역을 가려면 버스 요금 1,500원에 전철 요금 3,050원 등 4,550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3,300원만 내면 됩니다. 환승 횟수는 최대 3회.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환승 시간은 버스에서 전철은 30분, 전철에서 버스는 45분 안에 갈아타야 합니다. 평택이나 아산에서 운행 중인 천안 버스에도 할인이 적용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 천안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천안형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 번역이 더욱 확대되고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기업체 유치로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요금 부담은 낮추고 저조했던 전철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대 3차례까지 충남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로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특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에서 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현재는 10에서 6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시간당 1,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게 됩니다. 특례 지원은 코로나19와 도 예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 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돼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종시는 이 예산을 포함해 올해 총 1억 8천만 원을 들여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양성과 학습 동아리 육성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천안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 구간의 천안역 연장과 관련해 지리, 환경,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iNews24 정종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정종윤 기자는 박상돈 시장이 다음 달 중 타당성 기술 검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수도권 광역교통공약 설명 시 GTX C 노선에 대해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GTX를 천안까지 연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일각에서 GTX가 평택까지 오는데 왜 천안은 안 되느냐, 기술적으로 되냐 따지지만 경부선 철도와 시설 등을 이용하면 그렇게 큰 난공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천안은 얼마든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위치와 여건에 놓여 있다며 천안역 연장까지 어려움이 없고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알렸습니다.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승합 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량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 7단지 199세대 공급이 21일 특별공급 청약부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 결과를 보면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6단지에선 59제곱미터 A타입 생애 최초 경쟁률이 2271.1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C타입과 B타입이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A타입 232.8대 1, 그 뒤로 C타입과 B타입이 다음 순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7단지에서도 경향은 유사했다며 84제곱미터 A타입의 생애 최초 경쟁률이 1665대 1로 가장 높았고 C타입이 563대 1로 그 뒤를 이었다고 알렸습니다. 천안 태조산공원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적인 편안한 공원으로 변신한다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송 기자는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이 두드러지고 가족 친화적 공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심권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태조산공원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4억 원을 투입해 잔디광장에 전시된 군수품을 이동하고 신규 조성된 주차장의 바닥 포장 공사를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또 올 5월 산림 레포스 시설을 준공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8년 안보의식 고치 및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태조산공원 잔디광장에 F4D 전투기, F5A 전투기,
항공기 세대, 견인포 전차, 자주포, 탄약 운반 장갑차 등 군수품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가칭 신창 나들목 설치를 당초 신창면에서 선장면으로 변경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창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원안대로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용역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창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북 내륙고속도로에 신창 나들목 설치를 추진해온 아산시. 당초 국지도 75선과 연계된 간해교차로 일원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경제성을 나타내는 B씨가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근 선장면 신기 교차로 일원으로 변경해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B씨가 1.07이 나왔고 국토부의 검증에서도 1.02가 나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진 과정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아산시청 도로과 주목을 하고 도청 주목을 하고 1년이면 몇 차례씩 통화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잘 되어가고 있다. 비시값이 안 나와서 다시 하는 중이다. 이런 대답만 했지 이런 상황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간담회를 연 아산시는 아산 서부권 발전을 위해 나들목 신설 승인의 목적을 두고 진행한 결과였다며 부동산 투기 등 갈등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로 번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뜻이 중요한 만큼 기존안처럼 가내리 일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제성 분석 용역은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국토부 역시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BC 1 이상이 확보될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중 신창 나들목이 포함되는 평택 부여 간 1단계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2년 연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도심 특화형 드론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사업 2년차를 맞아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드론 운용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를 위해 실증구역도 기존 금강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앙공원에 더해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드론 배송 실증구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실증 사업 과제는 모두 6가지입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드론 스테이션 기반의 인공지능 도로 시설물 관리와 항공 내비게이션을 적용한 드론 통합 관제 서비스, 건설 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동을 통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서비스가 실증 기술 고도화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앙공원과 더불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드론 배송 실증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도시 순찰 서비스 실증 분야를 공원과 광고물 외에도 불법 주정차나 방치자전거 모니터링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활용 소방 서비스가 새로 추가되는 등 실증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드론 기업에 대한 특허나 인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턴 스마트시티와 도심공원에 실제 드론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최근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하수공원의 하루 화장 처리 건수를 기존 28건에서 최대 45건까지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관내 사망자에 대해서는 하루 15건까지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 절차 지연 없이 3일장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계절적 요인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이 지연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캠핑카와 카라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주차장 위치는 LH가 소유 중인 가람동 대형마트 맞은편 주차장 용지로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캠핑카 2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장 시기는 6월 중 임시 개방을 목표로 추진되며 추후 이용자 등의 의견을 모아 주차 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세종시 관내 캠핑카 등록 대수는 730세대로 대부분 나대지나 동네 무료 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면서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산시가 소아용 화이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에 따라 오늘 31일부터 소아 기초접종을 시행합니다. 소아 코로나19 기초접종 대상은 만 5에서 11세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및 자녀 백신,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로 오는 3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시작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24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자와 임산부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며 서비스 도서관도 중앙도서관 이외에 탕정 온샘도서관, 꾼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등이 추가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